이어서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역할과 책임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사업 수행을 위한 두 가지 수단과 성공한 기업가의 공통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학습 목표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사업 수행을 위한 두 가지 수단과 기업가가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에 성공한 기업가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사업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가의 경영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네트워크라고 하는 한 가지 축이 있겠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창의력과 혁신 능력이라고 하는 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창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수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기업가의 경영 기술, 그다음에 창의 및 혁신성, 두 가지 능력이 다 같이 있어야지 한 가지만 있고 다른 한 가지가 없게 되면 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라고 하는 거는 경영 기술과 노하우도 뛰어나고 창의성과 혁신 능력도 뛰어나야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로 한번 보면 창의력 및 혁신 능력, 그 다음에 기업가 경영 기술과 노하우,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 혁신적인 측면. 그래서 혁신적인 측면이 높고 낮고, 경영 기술적인 측면이 낮고 높고, 여기 기업가라고 하는 건 창의력 및 혁신 능력도 뛰어나고 경영 기술과 노하우도 뛰어났을 만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 기술과 네트워크는 뛰어나지 않는다. 근데 창의성만 있다. 그럼 발명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 창의성은 없고 경영 기술 및 노하우,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행정가가 된다. 행정가가 가깝다. 아니면 창의성도 낮고 노하우도 낮고 단순하게 프로모터로서 흥행사로서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경영 기술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되면 창업하여 기업이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되더라도 발명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다른 한면으로 경영 기술은 뛰어나지만 창의성이 약간 부족하면 정부 조직의 행정가라든지 관료적 기업의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력도 뛰어나고 경영 기술도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창의력과 경영 기술이 모두 부족하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창의력도 없고 경영 기술도 없다. 그러면 즉흥적인 이벤트와 같은 그런 흥행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수단이 부족하여도 흥행사로는
성공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이벤트 주최라든지 흥행을 위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라든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이를 상대적으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경영 기술이 다소 부족하여도 어떤 이벤트 이런 거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근데 창의력과 경영 기술이 모두 뛰어나야만 기업가가 경영 기술과 노하우 및 네트워크, 창의력 및 경영 혁신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기업가는 창의력과 혁신성, 경영 기술과 노하우를 모두 겸비해야 된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사업을 기회를 포착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했을 때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영 기술 및 노하우, 네트워크도 뛰어나야 되고 창의력 및 혁신도 뛰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런 사람이 기업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있으면은 창의력만 있으면 발명가에 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영 기술과 노하우가 뛰어나면 관료라든지 행정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공통적인 정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 또 국내 기업을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요소들을 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우선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한 12가지로 정리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하고 똑같은 어떤 숫자가 된 것 같은데 12가지. 그래서 이 12가지 이 숫자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어떤 기업가들이 성공한 기업가가 보통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첫 번째는 도전과 개척 정신이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물려받은 사람 말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되게 창업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삼성, 현대, LG, 롯데 이런 SK 이런 4대 그룹이 이 창업자가 50년대, 60년대 창업할 때도 다 창업주들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기업을 이루었듯이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다음, 그 다음에 또 요기요, 쿠팡, 뭐 이러한 어떤 그 벤처기업의 그 인터넷 어떤 기업, 어떤 요즘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창업자가 지금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이룬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과 개척정신이라는 개념.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척할 성공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에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척하여 성공하려는 기업가 정신 창업자들이 창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거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황무지 같은 사업에 도전하여 정복하고 성공하고자 부딪히는 어떤 정신 이러한 정신이 기업가 정신으로서 많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정주영 회장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됐어도 현대그룹의 창업주 여기서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또 현대그룹, 현대산업개발 막 이런 부분들 현대의 방계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거의 정주영 회장의 어떤 창업에 의해서 분사하거나 이렇게 자식들의 분화해서 발전됩니다.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창업하신 우리 정주영 회장이 어떤 도전 정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해봤어? 응?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지폐 가지고 영국에 가서 배를 수주한 얘기. 응? 그 다음에 천수만 방조제 했을 때 유조선으로서 막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에, 에,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렇다는 거죠. 정주영 회장이 뭐 관리할 때 실질적으로 밑에서 보고해서 올리면은 실제로 해봤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보지도 않고 어떤 펜대로만 계획서상에 페이퍼로만 계획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봐, 자네는 해봤나? 뭐 이러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 조선소를 건립할 때 백사장 사진만 들고 영국으로 갔었는데 우리나라 돈 500원짜리 지폐에 옛날에 거북선이 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북선을 가지고 협상할 때 영국에 가서 우리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조선소를 설립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 선조들이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믿음을 주고 신뢰를 극복했다. 근데 물론 돈을 빌려준 게 꼭 영국 사람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고 했었던 건 아니겠죠. 시장 조사를 하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한국 상황도 조사하고 한국의 여건이 조선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를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불식을 좀 어려움을 돌파를 했었던 그런 사건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매개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500원짜리 지폐 철갑산 그려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배를 많이 만들어 본 선조들부터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나 그 말을 연결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다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천수만 방조제 서산 간척지 할 때 간척지를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막 밀물과 썸물에서 유속이 너무 빠르니까 막 쓸어 나가니까 322m의 고철 유소선을 갖다가 실제로 물속에 가라앉혀서 응? 뚝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법하던 그 간척을 한 사례로서 정주영 회장의 정주영 공법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30억 주고 배를 사왔는데 폐 유조선을 고철로 쓰려고 사왔던 거를 300억 가까운 이익이 됐다고 한 사례로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최초의 고유 자동차 모델 포니로 마이카 시대를 열었다. 지금은 이제 포니는 이제 없지만 우리가 사실은 포니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요즘 소나타는 이제 지금도 있는 모델이지만 포니 나오고 소나타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이 지금까지 그랜저까지도 다 정주영 회장님이 있었을 때 나왔었던 자동차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해봤냐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을 때 페이퍼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거를 해보라는 거죠. 응? 어떤 계획서를 내고 그럴 때는 실제로 어떤 실사구시처럼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용제일주의. 비즈니스에서 신용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말해도 뭐 어떤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겠지만 공통적인 특징 중에 두 번째 신용제일주의다. 창업자들은 믿음과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 한번 쓰러지더라도 예전에 그 신용을 지킨 것 때문에 돈을 재투자를 받을 수 있다든지 지금 형지 패션 같은 경우라든지 많은 창업자들이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려웠을 때 어려웠지만 그때도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상환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다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빚을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념의 정신, 캔두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할 수 있다. 어? 이게 신념, 물론 이제 도전 정신이라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건데 창업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옳다거나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정신, 기업가의 신념주의는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식 영어 캔두이즘 단순이다. 캔두이즘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정신,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총합한 신념의 정신이다. 근검 전략 정신. 근검 전략은 물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돈 쓸 시간이 없어서 근검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사업가는 아니지만 많은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남 눈에 근검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쓸 수 없는 거야. 우리 동네에도 아주 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돈을 못 쓰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는 좀 불쌍해 보일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데 그 관계없이 돈을 못 쓸 시간이 없어도 못 쓰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검 전략 정신이 있다. 창업자들은 한결같이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하고 검소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30년 넘게 신었다는 구두, 굽을 갈아가는 실제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도 세계적인 부호들도 실제로 근검 전략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고객 만족 정신. 그래서 고객 만족을 하지 않으면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고객 만족은 이건희 회장의 핸드폰을 전부 다 불량품을 불태웠다든지 소각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 막 이런 어떤 명품 회사들도 그 할인을 하지 않고 재고를 어떻게 처분하냐고요? 재고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그 명품 회사의 명품 제품이 어떤 그 일상에 쓴다는 거지. 20% 30% 하자 상품 팔고 그러면은 자기 브랜드가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지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남는 재고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응?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찌됐든 고객 만족이 없으면 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경영의 모든 부분을 고객 입장에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고객을 만족시켜 기업을 생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 전략이다. 고객 만족은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에게 전달돼 만족감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제품은 기획이라든지 설계, 디자인, 생산, AS 등이란 모든 과정과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고객 만족하고 연결돼야 된다. 인간 존중과 인재제일주의. 인재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삼성에서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인재제일주의라는 부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평생 경영 이념을 인재 제일주의로 정신을 두고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우스갯소리로 많은 대기업에서 인재 채용할 때 될 만한 인재인지 아닌 인재인지를 예전에는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판단하기 뭐 하니까 관상쟁이, 사주쟁이 이런 사람들을 옆에 어? 동석 회장님하고 동석해서 면접을 봤다는 거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펙이라든지 많은 판단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요즘은 토론이라든지 배틀 뭐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고 뭐 해서 자소서 뭐 이런 평가하는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됐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 존중과 인재 제일주의가 기업가 정신 중에는 또 중요한 정신이다. 그다음에 창의와 혁신 정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정신이다. 어? 그래서 손정이라든지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은 창의와 혁신 정신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사업계를 포착해서 투자를 한 거죠. 성공한 창업가는 창의와 혁신이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성공한다. 우리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볼 때는 되게 적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미래에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책임주의 정신이다. 책임. 성공한 기업가는 책임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합리 추구의 정신이다. 합리 추구. 성공한 기업가는 경영 이론이나 이치 합당한 것을 선택하여 기업법으로 활용한다. 합리 추구는 능률적인 경영을 통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산업평화주의, 노사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잘된 회사는 노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기업은 종업원의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우해주고 또 직원들은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기업과 직원이 노사가 인인하는 관계, 공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사 관계를 공생 공존하여 하는 공동체로 여기는 어떤 문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노사 공동체 정신으로 기업도 발전하고 어떤 종업원도 거기서 성장 발전하는 거죠. 어떤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대표이사가 돼야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이 싹틀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직과 정도 경영 정신. 정직. 성공한 기업가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가 정직하다. 그다음에 신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정론이다. 미국의 테일러는 기업가의 자질 조건 중에서 정직을 생명으로 여기는 창업자는 언젠가는 꼭 성공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기술했다고 하죠. 사업보국 정신이다. 사업보국.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국가에 보답한다는 사업 정신으로 기업을 일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사업보국이라는 건 사업을 통해서 국가에 어떤 봉사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엠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김양수 회장도 기업이란 마땅히 기업을 통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고 국가에 공헌해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고 피터 드러커도 경영의 실제라는 어떤 거기에서 기업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이익과 공익이 일치되어야 한다. 되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12가지 정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맥키는 자료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고 제가 그 어떤 이번 시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가의 경영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 능력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창의력과 혁신 능력이 요구된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창의성도 높고 경영기술, 노하우, 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높아야 어떤 사업 수행이 잘 된다. 어떤 그런 부분을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으로서 창의성과 혁신 능력과 경영 및 노하우, 네트워크 능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공통적인 정신으로서 도전 정신부터 12가지 정신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뭐 내용은 보지 않지만 하나하나 한번 좀 제목만 읽으면서 한번 가봅시다. 도전과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걸 도전,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하는 정신. 여기는 그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뭐 이런 거야. 그다음에 신용제일주의라고 하는 부분, 이건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신용제일주의와 인재제일주의는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신념의 정신, 캔두이점, 그다음에 근검 전략 정신, 근검 전략 한 부분, 그다음에 고객 만족 정신이 더 필요하다. 고객 만족 정신. 그다음에 인간 존중과 인재 제일주의. 이거는 아까 뭐 얘기한 것 같이 삼성에서 인재 제일주의, 삼성에서 신용과 인재 제일주의는 상당 부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경영 가치입니다. 인간 존중은 이제 특히 LG 같은 경우는 인하원이라고, 연수원 이름은 인하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창의와 혁신 정신, 책임주의, 합리적인 추구, 그다음에 노사 공동체, 정직과 정도 경영, 사업 보국 정신. 이 12가지 정신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사항의 몇 가지를 특화, 발전시켜서 기업가 정신으로서 승화하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가지 정신 중에서 좀 꼭 본받아야 될 정신을 몇 가지 추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